상법의 기초 시작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이제 그 쟁점을 다시 봅시다. 상법의 기초 쟁점을 봐요. 자, 보시면, 이거는 좀 지우고, 아까 예를 들었으니까 제가 지우고. 자, 상법의 기초는 교재 3편 2강을 가라 했어요. 자, 그런데 교재는 3편 2강을 가게 되면, 2강에서도 어디를 가야 되냐면 여러분들 2강을 먼저 가볼까요? 가보면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 이거 추석 수업밖에 시험 범위는 안 들어가 있어요. 기말 시험에. 우리 목차를 볼까요? 목차 보고 얘기합시다. 간단하게. 자, 3편에 있는 제 2강에 보면 어음수표 발행이라고 나오죠. 어음수표 발행이 나와요. 저는 이제 처음엔 제가 이해를 좀 못했던 게 난 당연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선의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다시 이제 주제 내용을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편하게 또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2강, 목차 봅니다. 목차. 제3편 2강, 어음과 수표. 거기서 첫 번째 보면 이제 어음수표에 대한 행위, 어음수표 행위에 대한 의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립 요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백지어음이 뭔지, 그리고 어음수표에 대한 대리와 무권 대리, 그리고 어음수표에 대한 위조와 변조, 그리고 어음에 대한 실질적 관계를 보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거는 2.4하고 2.6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는. 자, 이 2.4는 대리에 대해서 나오죠. 대리. 자, 대리에서 나오고 2.6에는 위조하고 변조에 대해서 나오죠. 자, 이제 이게 왜 나오냐는 봅시다. 문제를 봐요. 문제를 보면 2020년 3월 2일 날 갑은 자신의 지배인 A에게, 그러니까 A라는 거는 지배인이에요. 누가 고용되어 있어요? 갑이 고용되어 있는 지배인 A한테 100만원의 약속어음을 을에게 발행해주고 교부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갑이 지시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지배인 A에게. 자, 그러면 지배인 A에게 나 대신에 발행해서 교부하라 그러면 대리를 한 거죠. 대리인 누구예요? 지배인 A가 대리죠. 그래서 2.4에 있는 어음수표 행위에 대한 대리에 대한 개념을 먼저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대리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에 A는 대리인이죠. 지배인 A는 3월 3일 갑의 지시대로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을에게 교부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죠. A는 어떤 책임의 소지가 없어요. 일단 그렇게 정확하게 제대로 자기 할 일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효과에 대한 법률적 여기 문제 나오죠. 책임에 대한 존재, 유무에 대해서 얘기 나오죠. 그러면 그 내용이 여기에 그대로 있어요. 책에. 우리는 지금 그걸 확인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을은 일단은 어음을 받았어요. 약속어음을 받아놓고 3월 13일, 15일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3월 13일 또 그리고 3월 15일 날 이틀이 나오는데 이 날짜는 중요하지 않아요. 3월 13일, 3월 15일에 소지 중에 있던 어음을 분실할 때 이게 두 개가 어음이 두 개인지 아니면 하나가 이렇게 된지 그거는 생각하지 맙시다. 괜히 여기에다가 그냥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그건 벗어난 얘기 같아요. 자, 소지하고 있던 어음을 분실했습니다. 자, 분실했는데 그 분실은 누가 습득했냐면 B가 습득했어요. 그럼 을이 교부받은 사람,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사람이고 교부받아가지고 내가 또 배서한 게 아니라 분실했단 말이에요. 그 분실 습득을 B가 했습니다. 그럼 B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을의 기명난인을 위작을 했습니다. 그럼 위작했다는 얘기는 위조가 나오죠. 그래서 2.6에 있는 어음수표에 위조가 나오는 거예요. 변조사항은 아니에요. 위조입니다. 여기서는. 하지만 위조와 변조가 뭔지 우리는 확인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위조를 했는데 그 위조가 아무런 권한이 없으면서 어떻게 위조냐면 기명난인을 위작하여 이러면 위조가 되는 거예요. 기명난인을 위작해서 그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 배서 양도를 합니다. 자,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병은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배서를 양도해요. 그러면 병한테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무것도 안 물어보죠. 병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좀 재미가 있다 그러면 요것도 한번 살짝 얘기해줘도 괜찮은데 지금 두매 이내기 때문에 지민의 한계 때문에 더 이상 못 쓰겠다 그러면 빼도 괜찮아요. 병은 아예 논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나서 2020년 6월 현재 이게 뭐예요? 병이 소지하고 있죠. 자, 배서 양도를 받아서 그대로 소지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처음에
발행을 한 갑, 그리고 그 대신 대리인 A, 그리고 이 배석 교부받은 을, 그리고 분실해가지고 어떤 권한이 없는 B, 요 네 명에 대해서 그 업무상의 책임에 대해서 어떤 존재에 대해서 책임이 있냐 없냐, 요걸 좀 따져 묻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아주 많이 좁혀졌죠. 자, 두 장 이내입니다. 표지 빼고 2장 이내예요. 2매 이내고. 그리고 이제 갑니다. 이제 어디로 가냐면 351페이지로 갔어요. 351페이지. 2.4하고 2.6만 보면 돼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차는 편하게 정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이제 원문 있죠. 2020년부터 해가지고 문제 해가지고 요거는 다 그 내용에다 넣으세요. 다 내용에다 넣고 그 다음에 전개해 나가면 됩니다. 자, 2.4에 보면은 351페이지에요. 어음수표 행위에 대한 대리입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의가 나오죠. 어음수표 행위의 대리의 의 이렇게 나와주면 되죠. 먼저 요걸 좀 반드시 거론해 줘야 되죠. 왜? 지금 여기에서 갑과 A의 관계를 좀 따져줘야 되거든 지금. 그러면은 처음에 나오죠. 어음수표 행위는 재산상의 행위로서 대리의 친한 법률 행위다. 친한 법률이니까 당연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어음법에서 무권 대리인의 책임에 관해서는 한계 조문밖에 없다. 이거 쓰지 마세요. 전혀 관계 없어요. 지금 쓰지 마세요. 지면도 이 두 장밖에 안 되니까 먼저 다 써보고 너무 오버된다 그러면 이런 거 다 지우세요. 다 지우셔야 돼요. 그래서 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뭐 일단 쓰는 분들만 더 쓰시고요. 그래서 다음 장 넘겨보시면 세 번째 줄 대리인 또는 피용자가 대리인 또는 피용자가 지금 그 지배인 A죠. 지배인 A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리인 또는 피용자가 직접 본인이라는 거는 지금 얘기하는 갑을 얘기하는 겁니다. 갑 본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하는 대행은 그 형식에 대해서 대리와 구별되나 우리가 민법에서 얘기하는 대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 형식이 다르다. 여기 지금 약속어음에서는 형식을 많이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구별된다고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기속되면 대리와 같다. 우리 민법에서 얘기하는 그 모든 책임은 다 지금 A가 갑이 짓죠. 그 대리인 A에 대한 잘못된 모든 무권 대리든 이런 행위는 다 책임, 효과는 다 갑이 가져가는 거예요. 일단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건 효과에 대해서 있는데 요건 효과를 여러분들 다 써도 상관없지만 요건 다 써도 상관없지만 우리는 여기 쟁점되는 내용만 좀 가서 그쪽만 집중해서 좀 나갔으면 좋겠어요. 2장 이내로 써야 되니까. 자, 요건을 보세요. 요건은 중요한 게 이제 3가지가 나와요. 두 번째 줄에 나오죠. 첫 번째 줄을 보면 요건 바로 밑에입니다. 자, 어음행위에 대한 대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 어음면에 어음면이 우리가 여러분들 어음을 보신지 모르겠는데 그 어음면이 그 종이 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음면에 대리관계를 표시해 줘야 돼요. 그 있거든요. 거기에 대리가 있으면 거기다가 블랙에다 거기다 이제 뭐 우리가 고민이라든가 이런 걸 찍어버리고 이제 대리인 누구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특별한 거 아닙니다. 어음면에다 대리에 대한 표시해 줘야 되는데 즉 어음면에 본인의 표시, 대리인 관계의 표시, 그 다음에 대리인의 기명날인 서명 이런 형식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와 같은 법인인 경우에는 지금 여기선 법인이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걸 논할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회사인 경우와 같은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표시, 대표 기관에 대한 표시, 대표 기관의 기명날인 서명 이렇게 간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서는 법인이란 말 안 나왔으니까 그것까지 논하지 마세요.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명의 원칙이죠. 지금 이 표시하는 게 다 현명이잖아요. 그죠? 현명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리인 관계 표시하라고 되어 있죠. 세 번째 어떻게 돼요? 대리인이 존재해야 되죠. 그래서 이걸 간략하게 요건에다 그냥 집어넣어 버리세요. 간략하게 정리해서.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2.4.3에 353페이지죠. 대리권에 대한 제한이 나오죠. 자기 계약하고 이제 어음행위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전혀 얘기 나올 게 없어요. 우리가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 무권 대리도 아니죠. 무권 대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권 대리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세요. 예, 넘어가세요. 전혀 문제되는 게 없어요. 무권 대리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 358페이지 봐주세요. 358페이지.
중간에 있는 건 다 이제 그 무권 대리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무권 대리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이건 다 빼버리세요. 여기는 해당 없습니다. 그래서 요건에 있는 그 내용만 좀 집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358페이지에 2.5.3에 보면은 관련 문제가 있죠. 어음행의 대행이라고 나와요. 어음행의 대행 보세요.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의 대행에 대해서는 대리가 아니라 일종의 표시 기간에 의한 본인 자신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이라고 본다. 자, 이거는 지금 앞에 있는 대리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판례는 기명 날인의 대행에 대해서 서명 대리라고 하고 또는 대리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관한 판례도 소개하고 있는데, 이거 판례 보세요. 어음행위 대리에 관하여 서명 대리는 본인 자신의 행위로 볼 것이다. 자, 지금 서명 날인만 대행인 거예요. 지금 다른 게 아니라. 네, 서명 날인만 대행인데, 우리 본 문제는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지금 발행하고 교부까지 해줬죠. 교부까지 하라고 지시했죠. 예, 그래서 여기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하고 좀 구분되는 거니까, 이거 구분해서 넣어줄 수 있는 분은 여기 넣어줘도 괜찮은데 요것도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명의 대여에 대한 어음행위도 마찬가지로 명의를 대여해서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할 때는 우리 지금 여기에도 해당 안 되죠. 그래서 해당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 앞에 있는 게 한 장으로 다 끝낼 수 있죠. 자, 한 장으로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2.4에 있는 대리는 자, 한 장으로 끝낼 수 있다라는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하나가 나와 있는 게 어음수표에 대한 위조와 변조가 나오는데 이제 위조가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는 문제 다시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갑과 A에 대해서 어음상의 책임에 대한 존재 유무 벌써 나왔죠. 지금 결론 나왔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일단은 2.4를 논할 때 갑에 대한 책임 존재 유무, A에 대한 책임 존재 유무 이거를 먼저 결론을 내려주세요. 아무 문제가 지금 없어요. 발행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대신에 갑은 이제부터 위조에 대해서 관계가 있습니다. 갑은 그래서 A에 대해서 먼저 논해주든 갑을 따로따로 논해주든 상관없어요. 일단은 갑과 A에 대해서 그 대리에 대해서는 먼저 따져줬고요. 자, 이제 359페이지 봐주세요. 359페이지에 보면 이제 어음수표의 위조하고 변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어음수표에 대한 위조에 대해서 변조는 논할 필요 없죠. 여기서는 변조란 말이 안 나왔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세요. 자, 의의를 보면은 위조란, 변조란 요 두 개는 개념을 잡아주세요. 바로 나오죠. 어음수표의 위조란 밑에 어음수표의 변조란 해가지고 한 4줄 정도만 써주시면 되죠. 자, 먼저 위조란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을 위작하여 이게 지금 주제에 나왔죠. 위작하여 마치 그 타인이 어음행위를 한 것처럼 외관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으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위작했죠. 위작해서 그 사실을 모르는 병에게 배서양도했잖아요. 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위조예요. 여기에 대한 정의 내려주고 그 다음에는 어음수표의 변조란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제목을 달아주세요. 뭐 방가로 1이 되든 방가로 2가 되든. 자, 변조란 권한 없는 자가 원칙적으로 완성된 어음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내용은 아니죠. 하지만 요 정의는 내려주세요. 자, 정의는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제 위조만 보면 되는데 위조, 변조는 아예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위조와 변조, 무권 대리의 차이가 있는데 구분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뭐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제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361페이지에 보시면 위조의 효과가 나오죠. 자, 지금 그 정의가 나왔고 의의가 나왔고 이제 효과가 나왔습니다. 효과. 이 효과는 지금 피위조자에 대한 책임이 나와. 이 피위조자라는 게 뭐예요? 발행인을 얘기하는 거죠. 발행인. 피위조자, 위조하지 않은 자. 그러니까 그 피위조자라는 거는 그 위조자의 그 상대되는 그 단어잖아요. 그죠? 상대되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피위조자에 대한 그 책임에 대해서 일단 확인해야 돼요. 자, 봅시다. 원칙. 피위조자가 갑을 얘기하는 건지 을을 얘기하는 건지 좀 정의를 내립시다. 361페이지 방가로 1 피위조자의 책임 양가로 1 원칙. 자, 원칙은 피위조자는 원칙적으로 누구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자, 이제 원칙 책임지지 않아요. 피위조자는. 근데 위조자는 어음소지인이 지금 누구예요? 병이죠. 어음소지인이 선이 악이 물어보지 않아요. 지금 선이든 악이든 아예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아예 여기서 다루지 않은 거예요. 그 불문하고
어음상의 책임 없음을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이에 관한 판례도 소개하는데, 자, 판례 써주면 좋죠. 여기는 지금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판례 앞에 있는 이 판례 이 제목을 뒤에다 써주시면 돼요. 뒤에다 대법원 날짜 써주시고 선고 뭐하고 판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약속 어음을 다른 사람이 그 기명 날인을 위조하여 발행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발행인으로서 표시된 사람은 그 약속 어음의 발행으로서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로치고 대법원 날짜 써주고 선고 뭐뭐 해가지고 이거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가로 닫고 그러면 판례 그냥 써주신 거예요. 자, 예외가 있습니다. 취인 책임, 표현 책임, 사용자 배상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봅시다. 피위조자가 위조인 사정을 알면서 지급한 경우에 여긴 해당되지 않죠. 그럼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해당되지 않아요. 두 번째, 피위조자가 위조의 기회를 준 경우에 위조의 기회를 준 건 맞죠? 왜? 분실했잖아요. 분실하고 신고도 안 했잖아요. 여긴 신고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지금요. 자, 그래서 피위조자가 위조의 기회를 준 경우에는 민법과 상법에 표현대리의 규정을 유추하는데 피위조자의 업무상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예요. 책임진다는 얘기네. 그럼 누가 책임져요? 을이 책임지는 을이. 자, 을이 책임집니다. 그래서 이 을이 결국은 을은 책임 소지가 있구나라고 일단 체크해 주셔야 돼. 을은 책임 있구나. 요 내용을 두 개 다 가져가셔야 되죠. 여기는 해당 안 된다. 여기는 해당된다. 이게 근거가 나온 겁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또한 대법원 판례도 있는 거죠. 자, 이 판례는 이거 쓰지 마세요.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 또한 피용자에 의해서 피용자는 누구였어요? 피용자는 A였죠. 지배인 A. 해당되는지 봅시다. 피용자에 의해서 어음이 위조된 경우 아니죠? 여기 해당 없습니다. 예. 해당 없으니까 그냥 내용만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위조자의 책임. 위조가 누가 있습니까? B죠. B에 대한 책임을 보는 거예요. 자, 위조자의 책임 보면 어음상 책임 여부를 보면 어음은 문헌 증권성을 가지고 있어요. 문헌 증권성을 가지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위조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이 결국 우리가 얘기하고자 싶은 거예요. 위조자는 어음면에 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으므로 어음의 문헌 증권상에 따르면 어음상의 책임이 없게 된다.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뭐예요? 자기가 위작을 했죠. 지금 위작을 한 것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없다. 이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쓸 필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 갓길이 멀어요. 양가를 위 보세요.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형사책임. 위조자는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 지게 돼 있고요. 형법상 유가증권 위조죄라 해가지고 이것도 책임집니다. 반드시 써줘야 되고요. 불법행위 책임과 형사책임 이거 반드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가로 3에 보면 위조 어음에서 어음행위를 한 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어음행위를 한 자. 자, 위조 어음행위를 한 자는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문헌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자, 이제 그게 어떤 내용인지 이제 판례를 보세요. 유통된 어음의 최후 소지인이 여기서 병이죠. 최후 소지인이 된 피고는 비록 최초의 발행행위가 위조되었다 하더라도 어음행위 독립에 대한 원칙상 그 뒤에 유효하게 배선에 대해서는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이후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을 안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음행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가지고 안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 방가로 4. 위조 어음을 지급한 자에 대한 책임입니다. 지급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거 아니면 피위조자가 부담하는 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피위조자라 그러면 벌써 이제 관계가 되는 사람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앞뒤에다 이제 써주시지 마시고요. 유예되어 있는데 중간에 보시면 왜냐하면 어음법 40조 제3항은 어음 자체가 진정한 것을 요하는데 위조는 진정한 어음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채권의 준 점유에 대한 변제 규정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고 거기에 대한 판례도 여기 있는데 그 앞에 있어서 적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위조어음은 그 위에 다섯 번째 위조어음에 대한 지급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어음법 제40조 제3항에 대해서 바로 적용할 수 없다. 예,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와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위조에 대한 입증 책임. 이 마지막입니다. 이제 위조에 대한 입증 책임은 중요해요. 자, 판례는 마지막에 약속 어음 소지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변조는 아예 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두 면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얘기했던 요 부분만 넣어주세요. 다른 건 아예 넣어주지 마세요. 넣을 필요도 없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갑과 A는 특별하게 잘못된 게 없어요. 다만 이제 을이 분실함으로써 그 소지를 만들어줬죠. 그 소지를 만들어준 게 뭐였어? 원인을 제공해줬죠. 361페이지에 있는 피위조자가 위조의 기회를 준 경우, 기회를 줬죠. 분실이 그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드시 논해주세요. 을을 논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책임을 지라고 돼 있죠? 판례 태도는 책임을 지른다는 거예요. 이래서 그래서 을의 책임도 얘기해야 되고 B에 대한 책임. 갑하고 A는 책임이 없어요. 근데 책임이 없는 그 이유도 써주고 을과 B는 책임을 지는데 어떤 책임을 지는지 각각 논해주면 돼요. 그 원인이 뭐고 그 왜 이렇게 책임을 지는지 그것만 논해주시면 요번에 그 상법은 끝납니다. 그래서 2장 이내로 끝나요. 충분히 2장 이내로 끝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목차는 크게 구애받지 마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나요, 혹시요? 여러분들이 여기 제가 이 자료도 판례 저희 카페에 있는 자료 좀 출력해서 받으라고 했는데 여기는 8페이지하고 9페이지, 10페이지 있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 10페이지에 요점 정리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 요점 정리한 내용도 같이 보시고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파일로 돼 있죠? 파일로 돼 있으니까 파일로 돼 있는 거 컨트롤 C 하지 말고 여러분들 치세요. 예,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컨트롤 C, 컨트롤 V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일부러 쓰세요. 오타가 생기더라도 일부러 쓰는 것도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써주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하지 마시고. 자, 이해가 되시는 분 1, 이해가 안 되시는 분 2. 게시판에다 글 좀 남겨주세요. 상법 기초. 예, 남겨주세요. 자, 이해되시는 분 1, 이해되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 2. 다 되셨네. 다행이네요. 제가 얘기하면서 제가 막 이해가 안 되던데. 다행입니다. 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없네요. 지금 뒤에도 이제 여러 명이 들어왔는데,